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공역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새벽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잠이 오질 않는다. 정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아니, 강요된 생활이었다. 남편 박동섭과 살아온 4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편하게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주방의 형광등이 틱하고 켜지는 순간 작은 공간이 차갑게 드러났다. 달아빠진 앞치마, 오래된 냄비, 손때가 묻어 반짝임을 잃어버린 조리도구들. 이 모든 게 그녀의 40년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밥솥을 열며 속삭였다. 오늘도 시작이네. 그 순간 뒤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콜록, 콜록. 물은 왜 이렇게 차갑냐?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해? 남편 동섭이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로 불만이 가득한 눈을 굴리고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이 아직 안 데워져서 금방. 됐어. 됐다고. 아침마다 할 줄 아는 게 없냐? 도대체 40년을 뭘 배운 거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저녁 루틴 잔소리, 비난, 그리고 침묵. 아침 식탁에서도 동섭은 끝없이 잔소리를 쏟아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국은 또 이게 뭐야? 간도 못 맞추고 네가 집에서 할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여보, 저도 이제 나이 타령은 하지 마. 나이 먹은 게 죄냐? 그럼 더 잘해야지. 그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다.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눌러온 독약이 되고 있었음을. 순자의 하루는 정해진 코스였다. 남편이 밥을 먹고 나가면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대신 낡은 빗자루를 들고 거실을 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다. 그날도 순자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작업복을 보며 잠시 멈췄다. 직업은 소규모 자재 유통업 사장. 하지만 문제는 그의 태도였다. 본인은 작은 사업 하나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늘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전화할 땐 큰 소리, 밖에서는 과시, 집에 오면 폭군. 순자는 천천히 작업복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사람인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저녁 또다시 반복되는 지옥. 저녁 7시 동섭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여밥 됐냐? 순자는 주방에서 허겁지겁 돌아섰다. 금방 차려드릴게요. 금방. 그 금방 소리를 40년째 듣고 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리모컨을 집으며 소파에 드러누웠다. 순자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그날따라 동섭의 비난은 더 거셌다.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반찬이 이게 다냐?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냐? 숨 쉬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 숨 쉬는 것도 짜증나. 그 말이 순자의 머리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묵직한 추처럼 꽂혔다. 순자는 그 말을 들은 뒤 손가락이 떨리고 접시가 흔들렸다.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순자는 그 말이 가슴속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이날 그녀는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 동안 눌렀던 감정의 틀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순자의 첫 번째 균열. 밤 11시 동섭은 코를 골며 TV 앞에서 잠들었다. 순자는 불을 끄려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술 냄새, 비뚤어진 입꼬리, 자기를 향해 쏟아낸 독한 말들. 그녀는 갑자기 심장이 조용히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했다. 이제 나 좀 살자. 순자는 집 안을 천천히 걸으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오래된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40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속에 정순자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가게 통장을 꺼냈다. 그 통장에는 아무도 모르게 모아둔 순자의 작은 비상금이 있었다. 금액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 통장을 가슴에 안고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검색창에 이혼 상담 이라는 세 글자를 쓰기까지 40년이 걸렸다. 결정의 순간 순자는 다음 날 혼자 작은 상담소를 찾았다. 60대 후반의 상담사는 순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많이 힘드셨군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듯 쏟아졌다.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제는 제가 더 무서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큰 용기입니다. 순자는 손을 꽉 쥐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순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상담소에서 나온 뒤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남편 동섭이 순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켜고 있었다는 걸. 화면에는 가정법률 상담소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동섭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살벌하게 중얼거렸다. 좋아. 이혼? 해보자. 누가 더 잃는지 보자. 그리고 이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순자에게는 해방이었지만 동섭에게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정순자는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상담소를 나오는 순간까지도 내가 정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 접어든 순간 그 불안감이 현실로 변했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박동섭. 그는 짙은 회색 점퍼 차림으로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차갑게 그녀를 꿰뚫었다. 어디 갔다 오냐? 끓어오르는 듯한 낮고 건조한 목소리. 순자는 숨을 삼켰다. 저 그냥 장 보러. 장? 그는 코웃음을 쳤다. 장 보러 가는 사람이 법률 상담소 앞에 주차를 하냐? 순자의 손이 떨렸다. 아니, 나는 그냥. 거짓말 하지 마. 그는 담배를 바닥에 지식였다. 그리고 그녀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이혼? 내가? 나랑? 순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보, 제 말 좀. 내가 이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 그는 순자의 턱을 위로 밀어 올렸다. 네가 뭘 해? 돈이 있어? 집이 있어? 네가 이 나이에 나가서 어디 가서 살아? 그 말이 순자의 심장을 찔렀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 당신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동섭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난 40년 동안 당신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 숨부터 찾고 싶어. 그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동섭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좋아. 해보자. 이혼. 그는 차갑게 웃었다. 누가 지는지 볼까? 이혼? 우리 엄마가. 아들의 등장. 순자가 집에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다. 둘째 아들 박지훈. 그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끔 연락만 하는 편이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 이혼한다고 맞아? 순자의 목이 잠겼다. 지훈아, 엄마가 잘 설명할게. 엄마가 왜 이혼을 해?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집안 망치려고 한다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아, 그건 아빠가 울더라. 아들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가 변했다면서 엄마가 가정을 버리는 거라고. 순자는 손에 쥔 전화기가 흔들렸다. 동섭이 울었다고? 40년 동안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던 남자. 그가 울었다고? 순자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아, 엄마는 아무것도 버린 적 없어.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굳어 있었다. 엄마, 내가 내려갈게. 엄마랑 얘기해야겠어. 뚝,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밤,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다. 저녁, 동섭이 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다. 이혼 얘기, 동네에 소문냈더라. 순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아니라 상담소에서. 입 다물어. 동섭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던지듯 앉았다.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로 끓고 있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한테 쫓겨나게 생겼다며? 요즘 60대도 많이 변해. 형님이 참 속상하시겠다. 그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내려쳤다.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내가 그깟 너 때문에 웃음거리가 돼야 돼? 순자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왜 당신 체면을 지켜줘야 해? 그 말은 동섭의 신경을 찢었다. 내가 미쳤구나.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순자 쪽으로 걸어왔다. 좋아. 이혼하고 싶다며? 네. 그가 들이밀던 서류. 순자는 그걸 보며 숨을 멈췄다.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불가. 집은 남편 단독 명의. 모두 남편에게 유리한 조건. 사인해. 동섭이 말했다. 지금. 순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싫어. 단호했다. 그녀는 종이를 밀어냈다. 난 내 몫을 찾을 거야. 동섭은 피식 웃었다. 내 몫? 너한테 몫이 어디 있어? 그리고 비웃으며 말했다. 넌 내 인생이 짐이었어. 그 말은 순자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나는 40년 동안 짐이었지.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짐이 아니라 폭풍이 될 거야. 동섭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순자에게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 밤 11시. 순자는 혼자 방에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 김효진 대표. 순자 언니, 연락 늦어서 미안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땅. 언니 앞으로 등기 완료됐어요. 언니 이제 언니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자의 손이 굳었다. 땅. 30년 전 순자가 청춘의 마지막으로 사두었던 작은 땅. 그 땅의 가치가 최근에
말도 안 되게 폭등했다는 소식을 친구 효진이 알려준 것이었다. 이제 나도 나 혼자가 아니네. 순자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박동섭,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짐, 이제부터 당신 인생을 뒤흔들 거야. 그리고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40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녀가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다. 이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이혼이 아니라 인생의 대반전을 시작하기로. 정순자는 새벽 햇빛이 창문 사이로 비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두 장면이 교차했다. 상담소에서 나오는 순간, 골목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남편 박동섭의 차갑고 무거운 시선, 그리고 효진이 건네준 서류 봉투, 그 안에 담긴 등기 완료라는 문장. 하나는 그녀를 짓누르고 하나는 그녀를 깨웠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난다. 40년 동안 그 어떤 용기보다 어려웠던 선택. 그 선택이 이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남편의 통제는 계속된다. 아침 7시, 순자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동섭이 들어왔다. 얼굴은 밤새 술을 마신 듯 붉고 눈에는 짙은 피로가 깔려 있었다. 어디 갔다고 했지? 그는 물었다. 어젯밤에 들은 그 목소리 그대로.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친구 만나고. 친구? 그는 테이블 위에 컵을 내리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날의 폭발과는 달랐다. 그의 행동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더 컸다. 넌 요즘 왜 이렇게 바뀌었냐? 서늘한 목소리. 순자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처음으로 보였다. 40년 동안 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박동섭 씨.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나도 나대로 살고 싶어. 동섭의 손이 멈췄다. 그는 불신과 조롱이 섞인 웃음을 흘렸다. 웃기지 마. 넌 지금까지 해본 게 없잖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랬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순자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순자는 점심 이후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 친척 결혼식에 가기 위해 샀던 고운 블라우스, 그리고 한 번도 입지 못한 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진한 회색의 고급 코트. 순자는 그 코트를 꺼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걸쳐 입었다. 순간 거울 속의 그녀가 다르게 보였다. 괜찮네. 40년 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며 단정하게 묶기만 했던 머리. 순자는 헤어끈을 풀었다. 머리가 어깨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힘을 숨기고 살던 여자에서 힘을 깨우는 여자로. 그녀에게 다가온 두 번째 변화. 순자는 헤어샵을 찾았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모처럼 멋내러 오셨네요. 순자는 수줍게 웃었다. 오늘은 머리 좀 바꿔보고 싶어서요. 헤어 디자이너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요즘 60대 언니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언니도 충분히 멋있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순자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샥샥.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40년 동안 자신을 가뒀던 무언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30분 후 거울을 본 순자는 숨을 삼켰다. 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단정한 단발, 은은한 브라운 컬러, 또렷해진 표정. 40년 전, 결혼하기 전에 보았던 자신이 거울 속에 다시 서 있었다. 어머니, 진짜 동안이세요. 헤어 디자이너가 말했다. 이런 스타일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남편의 질투심이 꿈틀대기 시작하다. 저녁 6시, 동섭이 귀가했다. 현관을 열자마자 순자를 본 그는 말없이 멈춰섰다. 순자의 헤어스타일, 옷차림, 표정, 어떤 것도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다. 순자는 차분히 말했다. 변화를 준 거야. 누구 허락받고? 순간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멋부리고 다녀? 누구 만나? 순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잖아.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동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40년 동안 자신 없이 아무것도 못하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조차 변한 것이다. 너 이상해졌어. 그는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더 빨리 끝내자. 그러나 순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끝내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끝나는 건 우리 결혼뿐이야. 그 말은 동섭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순자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한다. 밤이 깊었다. 순자는 조용히 서류철을 꺼냈다. 효진이 건넸던 땅 등기 서류,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통장. 그녀는 이 모든 걸 탁자 위에 차곡차곡 놓았다. 4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순자는 전등 아래에서 종이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박동섭 씨,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겠지. 그리고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웃었다. 근데 이제 당신은 내가 가진 걸 모른 채 이 전쟁을 시작했어. 순자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과 힘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문구를 중얼거렸다.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날 밤 정순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을 향한 첫 번째 진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순자의 변화는 단순한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편 박동섭에게 예상치 못한 공포를 주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다. 아침 7시, 동섭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순자는 침착하게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밥 차렸어? 그는 예전처럼 툭 던지듯 말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내가 바빠서 점심때 직접 챙겨 드세요. 그 말 단 한 줄. 하지만 동섭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은 내가 챙겨주기 힘들어요. 순자는 단호했다. 나는 이제 내일 먼저 해야 하니까. 동섭은 말문이 막혔다. 40년 동안 아침상부터 양말 하나까지 챙겨주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차분하게 걸어가며 대답했다. 말버릇이라니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말수는 적지만 단단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왜 이래 갑자기.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건 갑자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눌렀던 것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걸. 순자는 첫 번째 행동을 한다. 그날 오전 순자는 시청의 무료 법률 상담 부스를 찾았다. 이혼 상담 받으시려고요? 상담사는 순자를 마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남편분의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건 남편이 전부 관리해 왔어요. 근데 제 명의로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순자는 고민하다가 효진이 말한 금액을 떠올렸다.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는 눈썹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야기 많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불리하겠네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불리요? 네.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공동 기여로 보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분 명의라도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절반? 그녀는 이미 자신의 땅 가치만으로도 남편보다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녀는 남편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40년 동안 당한 모욕들이 지나갔다. 숨 쉬는 것도 짜증나. 넌 내 인생의 짐이야.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든 말들이 순자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상담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을 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이죠.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저녁, 동섭은 집안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순자야. 그는 소리를 질렀다. 순자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다. 왜요? 아니, 저녁 안 해? 그 말에 순자는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네. 오늘은 제가 밖에서 먹고 왔어요. 동섭의 표정이 굳었다. 너 미쳤냐? 왜요? 순자는 담담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전 이제 제일 먼저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해준 게 아니라 시키신 거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동섭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너, 진짜 왜 이래? 그는 40년 동안 순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녀가 반항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순자에게 걸려온 또 하나의 전화. 밤 10시 순자가 세수를 하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순자님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저는 건설개발팀장입니다. 최근 등기 이전된 강원 지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가진 땅 말인가요? 네. 그 지역에 새로 들어올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 보상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가요? 예, 아마도 기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협상이 가능할 겁니다. 순자는 숨을 삼켰다. 제가 직접 방문하면 될까요?
언제든지요. 순자님은 땅 주인이시니까요. 땅, 보상, 협상,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주인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동섭이 그녀를 바라봤다. 누구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내 땅 관련해서. 그 한마디에 동섭의 얼굴이 굳었다. 내 땅? 너 땅이 있어? 순자는 남편을 향해 4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으로 말했다. 응, 당신이 모르는 게 참 많아. 남편의 첫 번째 공포. 동섭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순자야,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40년 동안 당신이 만든 인생에서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했다. 근데 이제 내 인생을 찾으려고. 동섭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는 너답지 않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아는 나가 아니니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동섭의 가슴에 꽂혔다. 동섭은 혼잣말했다. 순자야, 너 지금 나를 떠나려는 거냐? 그러나 정답은 그보다 더 멀리 있었다. 순자가 떠나고 싶은 건 남편이 아니라 40년 동안 자신을 갇히게 만든 과거의 삶이었다.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뒤바뀐 힘의 균형. 아침 6시, 순자는 산뜻한 얼굴로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간단히 단정하게 화장까지 했다. 그리고 예쁜 가디건을 입고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동섭이 물었다. 어디가? 순자는 미소 지었다. 내 일정 있지. 그게 뭐냐니까? 순자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그걸 왜 당신에게 말해야 해요? 그 말은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문이 찰칵 닫히고 순자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남겨진 동섭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정순자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박동섭은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문을 나서는 장면을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자신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자신보다 늦게 자며 집을 지키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자기 일정이 있다며 아무렇지 않게 문을 나갔다. 말도 안 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왜 갑자기. 그러나 그는 몰랐다. 순자의 변화가 갑자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쌓여온 눈물과 모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순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자는 시청에서 내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다. 오늘 그녀는 두 번째 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두렵지만 괜찮아. 40년 동안 남편이 하는 말에 무너지던 그 여자가 지금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순자가 들어서자 상담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정순자님. 어제 전화하신 분 맞죠? 네, 제가 정확히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명의로 된 땅이 있어요. 변호사는 눈을 반짝였다. 그렇다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자의 심장을 세게 뛰게 만들었다. 남편은 불안했고 그 불안은 점점 커졌다. 순자가 없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동섭은 텅 빈 부엌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녁도 안 해놨어? 4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는 마치 기둥을 빼앗긴 집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전화기를 들어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네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지훈의 목소리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또 왜? 엄마랑 싸웠어? 이혼한다고 해서. 지훈은 이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요즘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말은 박동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러냐?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가 키운 집인데. 지우는 말리를 듯 말했다. 아빠, 엄마도 사람인데. 동섭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너도 엄마 편이냐? 지우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했다. 요즘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이긴 해. 그 말에 동섭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행복? 응. 엄마 표정이 전에랑 달라. 동섭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행복? 그는 충격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아내가 자신 없이 행복해 한다는 것. 그건 그에게 자존심의 붕괴였다. 순자는 더 강해지고 있었다. 상담을 마친 순자는 서류를 단단히 쥐고 나왔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힘이 있었다. 효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언니 땅값 더 오른대. 언니 진짜 대박 났어. 언니 이제 뭐 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순자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의 선택이 인생을 바꿔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던 동섭이 벌떡 일어섰다. 어디 갔다 왔어? 예전 같으면 순자는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금방 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볼일 보고 왔어요. 순자는 담담했다. 또 상담소? 또 어디 상담받고 왔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에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베었다. 정순자, 너 정말 이럴 거야? 이제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순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당신 때문에 참고 산 거지. 동섭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너 이제 나한테 이기는 줄 알아?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그 말은 박동섭의 심장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한 방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순자는 그 질문에 4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대답을 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순자는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했다. 박동섭 씨, 남편은 멈춰섰다. 왜? 앞으로? 내 일정, 내 약속, 내 만남. 당신에게 보고하지 않을 거예요. 뭐? 나는 이제 당신 인생의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그 말에 동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나를 관리할 거예요. 그녀는 거실에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남겨진 박동섭은
어둡고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순자야, 너 지금 나를 버리려는 거냐?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른다. 그녀가 버리려는 건 남편이 아니라 40년 동안 자신을 가뒀던 과거의 나라는 것을. 정순자가 방으로 들어간 뒤 박동섭은 한동안 거실을 배회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손끝은 계속 떨렸다. 이게 뭐야? 순자가 왜 이래? 40년 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믿어온 남자에게 아내의 변화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면서도 마음은 전혀 기대지 못했다. 순자야, 너 지금 나한테서 떠나는 거지?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강원지구 개발팀장. 동섭은 놀란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박동섭님 맞으시죠? 지구 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저기, 제 땅 아닙니다. 제 아내 정순자 이름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분이 땅 주인이시죠? 동섭의 얼굴이 굳었다. 그 땅이. 왜요? 팀장이 말했다. 곧 개발 사업 승인돼서요. 보상가가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미리 상담드리려고요. 동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땅, 얼마나 올라요? 팀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대략, 현재 시세의 2.5배 이상 전망됩니다. 그 말은 박동섭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2.5배? 그럼 순자가 가진 게 내가 가진 것보다. 동섭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게 정말입니까? 예, 곧 공식 발표될 겁니다. 정순자님께 따로 안내 드릴게요. 뚝. 전화를 끄는 순간 동섭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맺히고 입술은 마른 채 서로 붙지 않았다. 순자가 나보다 많이 가진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아내를, 무능력한 사람,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 라고 단정하며 하찮게 대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가 생각한 약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보다 강해지고 있었다. 한편 순자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순자는 책상 위에 땅 등기 서류, 상담 서류, 변호사 명함까지 일렬로 정리했다. 좋아. 이제 남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이혼 재산 분할 상담 정리, 개발팀 미팅 일정 잡기, 은행 통장 정리, 주민센터 서류 발급 준비, 변호사 사무실 방문 예약,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두려움보다 설렘이 커진 날. 순자는 스스로도 놀랐다. 40년 동안 이혼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감정이 있었다. 바로 설렘, 자유, 해방, 그리고 자신을 되찾는 기쁨.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불안에 잠겨 잠들지 못했다. 순자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동섭은 거실 등도 끄지 않은 채 소파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순자야. 그는 낮게 불렀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다. 왜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입에서 얘기하자라는 말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내일 바빠요. 순자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나 동섭은 그 말에 더 불안해졌다. 아니, 오늘 지금 얘기 좀 하자니까.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할 말 있으면 말해요.
동섭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와 눈을 마주한 채 말했다.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순자는 피식 웃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말에서 동섭은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우린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렇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당신 위주로 살면서요. 동섭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순자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선을 그었다. 박동섭 씨,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이제 그 부부라는 말로 절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편의 불안은 집착으로 바뀐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동섭은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땅, 재산 분할, 이혼, 그리고 순자의 변화 뿐이었다. 안 돼, 안 돼. 그는 혼잣말했다. 순자를 놓칠 순 없어.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이었다. 그는 새벽이 가까워지자 결국 자신도 모르게 순자가 있는 방 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요? 그는 움찔 놀랐다. 순자는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눈을 뜨고 있었다. 너, 나한테서 멀어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박동섭 씨, 왜, 이제, 당신이 두려워요. 그 말은 동섭의 가슴을 단칼에 베었다. 내가 두렵다고? 네. 순자는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뭘 해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동섭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공포였다. 다음 날 아침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뀐다. 순자는 깔끔한 차림으로 일어나 향수까지 은은하게 뿌렸다. 그리고 핸드백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갔다. 동섭은 황급히 뒤따라 나왔다. 또 어디가?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가고 싶은 곳. 그 말 한마디에 동섭은 숨이 막혔다. 내가 물으면 대답은 해줘야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동섭은 자신의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순자야, 너 정말로 떠날 거냐?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깝게 떨렸다. 그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예요. 아파트 문을 나서며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햇빛이 그녀 얼굴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자. 박동섭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되돌려졌다. 이제 당신이 두려워요. 당신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40년 동안 순자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억눌렸고 자신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단하게 선 여자가 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숨을 고르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먼저 감지했다. 아침 8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왜 그래? 뭐가 왜 그래? 엄마 좀 건드리지 마. 그 말에 동섭은 폭발했다. 아, 내가 뭘 했다고 이러냐? 아빠 표정이 이상해.
엄마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지금 엄마를 두려워하는 거잖아. 동섭은 말문이 막혔다. 아들은 이미 정확히 보고 있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빠, 엄마. 이제 달라졌어. 아빠는 인정해야 해. 동섭은 목소리를 낮췄다. 지훈아, 엄마가 나 없이도 사는 것처럼 보여?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응. 그 한마디는 박동섭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한편 순자는 더 큰 변화를 준비한다. 순자는 카페 한쪽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개발팀에서 보내온 자료와 변호사에게 전달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효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니. 순자는 밝게 웃었다. 효진아, 왔어? 효진은 순자의 얼굴을 보며 감탄했다. 언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아니, 사람이 달라졌어. 순자는 수줍게 웃었다. 요즘 내가 나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효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뭐 하고 싶어? 이혼하면 여행 갈 거야? 일할 거야? 카페 차릴래?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해볼 거야. 효진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언니는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남편은 결국 추적을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온 박동섭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순자가 집에 없다. 어디 가는지도 모른다. 전과 다르게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순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순자가 있는 곳, 개발회사 본사. 개발회사? 왜? 그는 급히 옷을 주워 입고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뭘 하려는지 알아야 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개발회사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장면. 동섭이 숨가쁘게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 순자는 담당 팀장과 상담실에서 나온 참이었다. 정순자님,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순자가 밝게 웃으며 나서자 동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순자야.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순자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여긴 어떻게? 동섭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개발회사에 와? 순자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내 땅 때문이에요. 동섭은 굳었다. 땅? 네. 제 이름으로 된 땅. 개발 지역 안에 있잖아요. 동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그걸 알았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당신보다 더 일찍 알았어요. 동섭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제야 느꼈다. 40년 동안 자신이 얕잡아 보던 아내가 자신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순자의 선언.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박동섭 씨. 동섭은 고개를 들었다. 왜? 이제부터는 당신이 뭘 하든 제가 신경 써줄 이유가 없어요. 순자야,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는 다급해졌다. 잠깐만. 나랑 얘기하자.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얘기하고 싶으면 당신도 변해야죠. 뭐라고? 40년 동안 제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배워야죠. 배우다니 뭘 배우라는 거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나 없이도 사는 법. 그 말은 순자의 40년 설움과 복수 그리고 새 출발의 선언이 들어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동섭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순자는 그 세계 밖으로 조용히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움직이자 그녀의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았다. 정순자, 정말 고생 많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버스 창 밖으로 따뜻한 햇빛이 스쳤다. 그 빛은 마치 새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리고 순자는 또 한 번 결심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뿐. 이날 순자는 진짜 의미의 변화를 완성했다. 순자가 개발회사 로비를 나선 뒤 박동섭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공간만이 로비 안에 길게 여운처럼 남아 있었다. 정순자, 대체 어떻게 40년 동안 그가 알고 있던 아내는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방금 본 그녀는 완전히 달랐다. 당당했고 세련됐고 자신의 인생을 명확히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사실이 동섭을 무너뜨렸다. 순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 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난 당신 뒤에 있었어.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섰을 때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자유, 해방, 그리고 설렘. 버스가 흔들릴 때도 순자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든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가 설레게 느껴졌다. 남편은 결국 스스로의 진실과 마주한다. 집으로 돌아온 동섭은 아무 말 없이 현관벽에 기대 앉았다. 순자의 신발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수가 남아 있었다. 그 향기는 40년 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다. 이제 이 여자가 나 없이도 산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부 착각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순자를 돌본 게 아니라 순자가 가정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뒷걸음치는 대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순간에 찾아왔다. 마침내 결정을 내리는 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변호사가 환하게 말했다. 정순자님 오셨네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 말은 4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마지막 인장이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남편분 쪽과 협의할 필요 없고 독립적으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미 순자님 명의의 자산이 충분하고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순자는 펜을 손에 쥐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네. 이건 정순자님의 권리입니다. 그 말은 순자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서명했다. 사인. 그 한 줄은 40년의 눈물과 모욕을 완전히 끝내는 선이었다. 순자는 펜을 놓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시각 남편은 마지막 발악을 한다. 순자가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박동섭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정신없이 뛰어온 얼굴이었다. 순자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순자는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여긴 왜? 나나 얘기해야 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두 분 복도에서 이야기 나누셔도 됩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 문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의 마지막 단판. 복도에서 마주한 두 사람. 동섭은 헝클어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순자야, 나 잘못했어. 그 말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순자는 놀람과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동섭은 계속 말했다. 너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예요. 뭐? 순자는 단호했다. 당신은 평생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만 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동섭의 입술이 떨렸다. 난 너를 사랑했어. 순자는 고개를 든 채 말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 없이 못 산다고 묶어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남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동섭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난 이제 당신 곁에서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온 세상의 결론 같았다. 결말 여자는 날아오르고 남자는 혼자 남는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순자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칼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바람은 40년 동안 닫혀있던 창이 비로소 열리는 소리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걸음을 내디뎠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자유의 길로, 그리고 건물 안복도에서 천천히 고개를 떨군 남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순자, 행복해야 해. 그러나 그 말은 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체념이었다. 두 사람의 40년은 그렇게 서로 다른 길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순자는 빛으로 나아가고 동섭은 뒤늦은 깨달음 속에 남겨졌다.